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최악의 혹덩어리가 마침내 완벽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동안 돈이 없다며 배를 째라고 버티던 인도네시아가 2026년 6월 돌연 100기를 들고 6천억 원의 분담금을 전액 일시불로 입금하는 황당한 총극이 벌어졌죠.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고 카이가 생산한 전투기를 제값 주고 사가야 하는 단순한 호구 소비자로 완벽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악성 채무자를 간신히 쫓아내고 축배를 들려는 찰나 이번에는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이 우리 전투기의 목줄을 쥐고 거세게 흔들며 치명적인 갑질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조종석 덮개인 캐노피를 독점 공급하던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품 가격을 3배 이상 폭등시키며 심지어 자신들의 미국 본사 공장 증설 비용까지 한국 정부의 세금으로 내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협박장을 날려온 것입니다. 자칫하면 껍데기만 남은 전투기를 하늘에 띄워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벼랑 끝 위기 상황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언제나 거대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짓밟고 오히려 초대박 기회로 역전시켜버리는 무서운 저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미국의 오만한 독점 기업을 단숨에 무릎 꿇리고 세계 1위의 디스플레이 코팅 기술을 무기 삼아 단돈 200억 원으로 캐노피를 완벽하게 국산화해버리는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반전 플랜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한국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며 무임승차를 시도하던 인도네시아의 얄팍한 꼼수가 결국 비참한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유스프 자하리 인니 국방부 방위물류청장은 전 세계 언론을 향해 대단히 굴욕적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야심차게 계획했던 KF-21의 현지 공동 생산을 전면 백지화하며 오직 한국의 카이가 생산한 완제품 기체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이는 곧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가야 하는 단순 소비자로 강등당했음을 의미하죠. 돈이 없다며 1조 원의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그토록 생떼를 쓰던 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조정된 최종 분담금 6천억 원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입금한 데에는 차마 말하지 못할 치명적인 속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남은 돈을 내지 않아 한국 정부가 계약 위반을 선언하고 완전히 판을 깨버린다면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이미 납부했던 5천억 원가량의 막대한 자금은 국제법상 한국이 단 1원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먹튀 행각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제중재재판에 즉각 회부되어 국가 신용 등급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금융차관 승인이 전면 거부당하는 금융형 선고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가적 파산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6천억 원을 토해낸 것이죠. 하지만 인니가 6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내고 한국으로부터 간신히 얻어가는 전리품은 오직 시제기 5호기 단 한 대와 고장 시 부품을 갈아 끼우는 수준의 MRO, 즉 기본 정비 수리 매뉴얼에 불과합니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원천 설계 기술과 소스 코드는 철저하게 구경조차 하지 못한 채 자국 엔지니어들을 한국에 파견해 10년이라는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빈손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통쾌하고 기막힌 반전은 그들이 한국을 배신하고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국가 경제와 안보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라팔을 대량으로 사들이겠다며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역시 초기에는 라팔을 구매하면 핵심 기술을 100% 이전해주겠다며 달콤한 거짓말로 유혹했죠. 그러나 막상 도장을 찍고 나자 냉혹한 국제 무기 시장의 현실이 뒤통수를 무참히 후려쳤습니다.
2026년 초 프랑스의 전투기 제조사 다소는 자국 정부의 정치적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라팔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무 컴퓨터와 눈에 해당하는 A4 레이더의 핵심 코드는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현재 무려 100대 이상의 라팔을 구매하며 프랑스 방산업계의 초우량 VIP 고객으로 대접받는 인도조차 단 한 줄의 소스 코드도 얻지 못했는데 고작 몇 대를 찔끔찔끔 도입하는 인니에게 그런 1급 비밀을 넘겨줄 리가 만무하죠. 껍데기만 화려한 깡통 전투기를 비싼 값에 떠안게 된 대가는 인니의 국가 재정 파탄으로 끔찍하게 이어졌습니다. AFP 등 유력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니 국방부는 라팔 대금을 치르기 위해 국가 비상기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다 쓰는 비정상적인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환율 시장에서 루피아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고 국가 재정 위기로 인해 국방 예산의 16%가 하루아침에 강제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인니의 국고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말라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가장 먼저 닥친 비극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처참한 몰락입니다. 현재 인니 공군은 미국산 F-16, 러시아산 수-52, 프랑스산 라팔, 그리고 한국산 FA-50까지 전 세계 온갖 기종이 뒤섞인 최악의 끔찍한 잡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무기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전혀 제로에 가깝고 부품 보급과 정비 라인이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탓에 인니 하원 청문회에서 밝혀진 공군 전체의 실질 가동률은 처참하게도 40% 안팎에 불과합니다. 하늘에 떠서 영공을 지켜야 할 전투기 2대 중 1대는 부품이 없어 경납고에 고철처럼 처박혀 있는 비참한 꼴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허세만 부리던 밉상 파트너 인니를 완벽하게 끊어낸 대한민국의 결단은 오히려 KF-21을 글로벌 방산 시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는 가장 위대한 신의 한 수로 작용했습니다. 아시아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방산 매체들은 10년을 끌어온 지루한 미납 갈등의 고리를 단칼에 잘라내고 완제품 수출 협상으로 전환한 한국의 단호함에 맹렬한 찬사를 쏟아내고 있죠. 인니가 개발국에서 탈락함과 동시에 KF-11은 국제적 신뢰도를 완벽하게 검증받은 확실한 수출형 전투기라는 강력한 프리미엄 타이틀을 공짜로 얻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인니가 쫓겨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급하게 줄을 서기 시작한 필리핀의 등장입니다. 최근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군 현대화 프로젝트인 호라이즌 3단계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KF-21 20대 도입을 전격적으로 최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국방수뇌부는 한국을 향해 당장 내년인 2027년까지 첫 번째 양산기를 최우선으로 조기 인도해 줄 수 있느냐며 몹시 다급하고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죠. 카이의 최고 경영진 역시 공식 기자 간담회에서 수출 다변화의 첫 단추로 필리핀 시장을 맹렬하게 공략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비행기 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터져나온 이 엄청난 조기 수출의 기적은 바로 인니 손절이 불러온 눈부신 나비 효과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국가 신용도가 바닥인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막대한 방산 금융 차관 지원 여력을 불필요하게 쪼개고 분산시켜야만 하는 심각한 딜레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칫덩어리 인니를 말끔하게 장부해서 지원하면서 그 막대한 금융 지원 자금과 국가 차관 여력을 오직 새로운 우량 고객인 필리핀 한 곳에 압도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필리핀은 막대한 최신 전투기 도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내려놓고 KF-21 조기 속도전에 흔쾌히 합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을 날로 먹으려던 인니를 쫓아내고 그들이 냈던 돈은 그대로 흡수하면서 오히려 수출 시장을 단숨에 넓혀버린 이보다 더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국은 국제 무기거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모든 악재가 거치고 탄탄대로만 남은 줄 알았던 KF-21 사업에 다시 한번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투기의 지붕이자 조종사의 생명줄인 투명 캐노피를 카이에 독점 공급하던 미국의 방산기업 텍스타즈가 지난 2026년 5월
한국 정부와 카이를 향해 극도로 오만하고 황당한 공식 협박 서한을 기습적으로 통보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에 계약했던 캐노피 납품 단가를 무려 3배 이상 터무니없이 폭등시켜달라고 요구했으며 심지어 향후 생산 물량을 맞추려면 자신들의 미국사 공장 증설이 필수적이니 그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마저 한국 정부가 전액 현찰로 대달라는 상식을 파괴하는 생떼를 부렸습니다. 만약 이 뻔뻔한 요구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KF1 양산 물량에 단 하나의 부품도 공급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목줄을 쥐고 흔드는 깡패 짓을 저지른 것이죠. 이들의 비열한 갑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한 푼의 예산이 아쉬운 전투기 양산 사업에 최대 6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생돈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과거 같았으면 부품 공급이 끊겨 수십조 원의 전투기 사업이 올스톱될 것을 두려워하며 미국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쥐어주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정부와 군 수뇌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국 업체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즉시 200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캐노피를 우리 고유 기술로 100% 직접 만들어버리는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물론 고작 200억 원이라는 푼돈으로 전 세계 최고 난이도의 정밀 부품인 캐노피를 단기간에 만든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는 시선도 있습니다. 캐노피는 단순한 유리창이 절대 아닙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과정에서 거대한 새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끔찍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도 조종사를 완벽히 보호해야 하며 초음속 비행 시 유리 표면을 달구는 수백 도의 마찰열과 고도 수만 피트의 영하 50도 극한 추위를 동시에 견뎌내는 미친 내구성을 지녀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종사의 시야에 단 0.1mm의 미세한 굴절이나 시각적 왜곡도 없어야 정밀 타격이 가능하죠. 여기에 KF-21의 핵심 생존 기술인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적의 레이더 전파가 조종석 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특수 레이더 흡수 물질, 즉 램 코팅을 유리에 완벽하게 입혀야만 합니다. 미국 텍스타즈는 전 세계에 이 엄청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자신들밖에 없다는 독점적 지위를 믿고 겁없는 갑질을 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가장 치명적인 팩트는 이미 지난 2017년 카이가 텍스타즈와 초기 계약을 맺을 때부터 공동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텍스타즈를 하청으로 거느리며 KF-21 전용 비용 캐노피의 핵심 도면과 정밀 설계 데이터를 한국이 100% 완벽하게 확보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KF-21의 저탐지, 스텔스 캐노피 형상 설계 기술은 순수 우리 카이 연구원들이 주도하여 개발한 독보적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 과학기술계 최고 권위의 IR-52 장형실상까지 당당하게 거머쥐었습니다. 설계도는 이미 우리 손에 있고 남은 것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찍어내는 특수 소재와 정밀 공정뿐이라는 뜻입니다. 전투기 캐노피 제작에서 가장 정밀하고 까다로운 핵심 공정은 전기가 원활하게 통하면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게 완벽히 투명해야 하고 태양빛의 난반사를 막아내는 다층 방막 나노 코팅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대한민국이 굳이 방위 산업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전 세계 민간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절대적인 초격차 1위 영역입니다. 한국은 매일같이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최첨단 스마트폰과 대형 투명 OLED 텔레비전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수천만 대씩 쉴 새 없이 찍어내며 글로벌 나노 코팅 인프라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죠. 심하게 휘어진 곡면 유리에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미세 코팅을 균일하게 적용하는 나노 공정 장비의 세대 자체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진보한 최신형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텍스타즈 같은 전통적인 방산 하청 업체들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설비 투자를 기피한 채 수십 년이나 묵은 낡은 아날로그 설비와 나이든 숙련공들의 개인적인 수작업 경험에 억지로 의존하고 있는 처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뻔뻔하게 자신들의 낡은 공장을 현대화할 투자비까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구걸했던 것입니다. 한국 전투기지만 정작 해외 업체의 치졸한 갑질 때문에
하늘을 날지 못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위기. 그리고 그것을 완벽한 역설계와 압도적인 민간 기술의 융합으로 해결해낸 통쾌한 서사는 이미 과거 에이사 레이더 사태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바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에이사 레이더 핵심 기술의 이전을 매몰차게 거부하며 목리를 부렸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끝났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굴하지 않고 굴지의 국내 기업들을 총동원하여 기적처럼 에이사 레이더의 독자 개발에 성공해냈죠. 더 나아가 현재 그 국산 에이사 레이더는 유럽 방산의 자존심,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4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형 무인기 밀코르 380에 비싼 값으로 역수출되는 찬란한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의 탐욕이 쏘아올린 이번 캐노피 갑질 사태 역시 완벽하게 똑같은 기적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깔린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정으로 불량률 0%에 가까운 투명 스텔스 캐노피를 쏟아내어 미국 업체가 부르는 가격의 절반 이하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 풀어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성비와 압도적 품질에 밀려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한 미 공군과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텍스타즈를 버리고 역으로 우리 한국 기업의 공장 문을 두드리며 전투기 캐노피를 주문하는 기상천외한 대반전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진들에게 거대한 안보 위기란 그저 자신들의 압도적인 능력을 증명하고 막대한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짜릿한 퀘스트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